자,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은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의문에서 이제 마지막 알아둬야 될 음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절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문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음절, 초성과 종성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초성은 어두자음군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풀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요. 자, 그래서 이해를 좀 제대로 해두시면 좋겠는데요. 초성 어두자음군 나도 알아. 지금 칠판에 판서되어 있는 저런 정도는 나도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글쎄요, 내가, 아니야, 나 다 저 정도는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 맞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중세의 초성에는 어두의 비읍자음군, 비읍디귿, 비읍시옷 등, 그 다음에 시옷, 니은과 같은 자음군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음의 개수가 2개다. 자,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대국어와 뭐가 달라? 현대국어도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얘네들 자음 개수가 2개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꼬여 있습니다. 지금 지식이 꼬여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 생각하는 사람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자음이 2개 아니냐, 기역이 겹쳐져서 쌍기역이 되기 때문에 기역 자음이 2개 겹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더 문제가 되겠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음의 개수에 대해서. 자, 어두의 비읍계 자음군 및 시옷, 니은과 같은 자음군이 존재했다. 현대와 차이점이 되겠죠. 자음의 개수가 최대 2개입니다.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에서 2개라는 말이죠. 그리고 영국의 비음, 이응도 초성이 오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의 비음, 이응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그쵸? 자, 이 보리, 우리가 분명히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보리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시옷계 합영병서. 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나이라고 읽어야 돼? 스나해라고 읽어야 돼? 잘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시옷, 니은 합영병서죠, 여러분. 합영병서, 시옷계 합영병서입니다. 그 다음 비읍계 합영병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자습서를 보면 비읍계 합영병서를 비읍계 합영병서 비읍계 합영병서에 대해서 또 이걸 세분화시켜 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비읍, 디귿, 비읍, 시옷, 그 다음에 비읍, 지읒, 비읍, 티읒,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영병서를 바라보더라도 2개면 이중합영병서고 3개면 삼중합영병서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비읍계 합영병서가 존재를 했던 것이고요. 영국의 비음도 음절의 초성이 존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리 같은 경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뭐죠? 종성이 나타나는 이응은 뒤에 모음이 붙는 경우에는 이어서 적는다.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이 보리도 그거잖아. 보리, 원래는 봉오리인데 얘도 종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얘 초성자를 이어 적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얘는, 이 봉우리는 이게 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초성 자리에 이 옛니은이 나타나요, 여러분. 초성 자리에. 자, 이 스승이 얘하고는 달라요. 얘는 종성 자리에 나타나는 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즉 초성에 이어 적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리도 자, 종성에 원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 말 그대로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국의 비음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보리, 그다음 이야, 스승이, 이건 뭐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뒤음절의 초성에 이어 적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하, 다르구나. 그쵸? 하여튼 우리가 초점을 둘 건 시읍계 합영병서와 비읍계 합영병서인데요. 얘가 나중에 뜻이 됐습니다. 얘가 쌀이 됐습니다. 오라, 자, 다 짝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비읍이 탈락되는군. 자, 맞습니다. 비읍이 탈락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변화를 보시면 두 번째 초성이 올 수 있는 자음의 종류 변화, 이런 것들, 연결되고요.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2개에서 1개로 줄었다. 단순하게 밑줄 그으면서 당연하지. 어도 자음군이 있었는데 현대는 없잖아. 1개로 줄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 제기했던 걸 여기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옷기 합용병사와 비옷기 합용병사 예를 여기 위에다 제시해 놓고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은 자 2개의 자음이죠.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은 2개의 자음이죠.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 같은 경우를 하나의 2개의 자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과 같은 합용병사는 하나의 자음인 경음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현대국어와 똑같아요. 얘가 2개의 자음이 아니라 얘는 하나의 경음이에요. 하나의 자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과 같은 합용병사는 자, 학자들에 따르면 하나의 자음인 경음을 나타낸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까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알고 있는 사람은 박수를 쳐주고요. 그렇죠? 하나의 경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처럼 자, 자음이 2개가 결합돼서 2개의 자음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으로 보는 것처럼 자, 이것도 시옷기역과 시옷디귿과 시옷비읍과 같은 합용병사 하나의 자음인 경음을 나타낸다고 바라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중요한, 그래서 막바로 문제를 넘어가려다가 저희 멈추고 기본적인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2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시옷 니은의 경우 시옷과 니은도 당연히 여러분 이거 잘못된 내용이죠. 그쵸? 시옷과 니은의 경우도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은 하나의 자음을 나타내는 경음이기 때문에 얘도 시옷 니은의 경우 하나의 자음 아니냐? 자, 그래서 얘 시옷 니은 같은 경우는 자, 얘들은 그러면 하나로 발음된다는 건데 얘들도 하나로 발음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옷 니은이 어떻게 모두 시옷도 발음되고 니은도 발음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러분 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이걸 시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시옷 니은의 경우 시옷과 니은 모두 발음되었을 것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자료만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옷 니은이 처음부터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 해가 무엇이 떨어져서 여러분? 아래아가 떨어져서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 시옷 니은이 된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시옷 니은의 경우에는 이런 시옷 니은의 경우에는 시옷과 니은이 2개 모두 발음이 되었을 것으로 바라봅니다. 스나해 뭐 이렇게 발음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들이 놓쳤던 것이죠? 놓쳤던 것일 수 있죠, 여러분. 분명히. 자, 비읍계 합용병사의 비읍은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풀 문제하고 연결되거든요. 비읍계 합용병사의 발음은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뒤로 넘겨놓고요.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을 2개의 자음이 발음된 것으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이것들 비읍 시옷 기역이나 비읍 시옷 디귿도 3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자, 분명히 여기에 이걸 전제로 깔았어요, 여러분. 시옷 기역과 시옷 디귿과 시옷 비읍과 같은 합용병사는 하나의 자음인 경음을 나타낸다고 바라본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 자, 때, 그 다음에 꿀,
답 떨어지네요. 쉽게. 하나의 자음. 하나의 자음. 자, 재밌죠?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까지 몇 수를 하든 상관없어요. 공부 안 하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우리가 의문론이 이제까지 출제될 때 의문론이 가장 난이도에서 난도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구석구석 다 출제했어요. 구석구석. 한 20년 이상을 출제하다 보니까 중세문법이 뭐 새로운 이론, 새로운 내용이 막 새롭게 매년 첨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석구석 내는데 아직도 출제 안 되는 것들이, 안 된 파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반치음도 출제가 안 됐고, 성조도 출제가 안 됐고, 어두장군도 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바라보면 이게 만만하게 단순하게 글자 몇 자 외우고 문장 몇 자 외운다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답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알더라도 하나만을 알더라도 제대로 하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재밌죠? 아하, 중세 때는 자,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과 같은 합용병서는 하나의 자음인 경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얘들은 비읍, 시옷, 기역이 세 개의 자음이 발음된다고 바를 수가 없겠죠. 뭐죠? 비읍 플러스 시옷, 기역이라는 하나의 경음, 비읍 플러스 시옷, 디귿이라는 하나의 경음, 즉 두 개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생각보다 이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국어사, 여러분들이 보는, 대학에서 보는 국어사를 넘어서서 뭐 끄트머리에 있는 걸 끄집어 와서 출제하지는 않잖아.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그 국어사를 가지고 출제하는데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거나 뭐 낯설어하거나 또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걸 대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항상 자기 채찍질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채찍질. 그러니까 또 어디 인터넷에서 채찍 사가지고 막 자기 몸 때리는 거. 아, 그것도 괜찮겠다. 그쵸? 자, 다양한 자음군의 정성에서의 실현. 정성. 우리 이제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정성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정성도 당연히 자음이 최대로 두 개. 넉, 안, 니은, 시읒. 현대는 없는 니은, 시읒 결이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음, 시읒도 있네. 정성에서 시읒 발음. 옷도 벗디 맞고 아하 정성에서 시옷 발음이다. 이건 뭐냐? 즉 정성에서 음절에서 정성에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큰 뭐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정성이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 당근이죠. 그러니까 유음 니을이나 비음 니은 미음이 선행하는 비음 니은 미음이 선행하는 비음 니은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자 뭡니까? 어디냐? 미음이. 미음 시옷 시죠. 이 선행하는 겹받침의 경우에는 자, 정성이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정성이 올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또 줄어들 수도 있죠. 8개가 뭐죠? 7개로 변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맞고, 맞고저, 맞디, 지읒이죠. 좆디, 좆나니, 좆고 얘는 지읒이죠. 얘네들이 뭐죠? 지읒과 같은 치음이 정성에서 무엇으로 시현되는 거죠? 시옷으로 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수도 줄어들고 종류도 줄어든다는 것, 초성이나 정성이나 같습니다. 자, 어두자음군, 아까 초성과 관련이 되죠. 어두자음군, 초성과 관련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살펴봅시다, 여러분. 현대 국어와 달리 음절 첫머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어두자음군은 대체로 하나의 음절이 생략될 때 모음이 탈락되면서 남은 자음이 다음 음절의 자음에 결합해서 아까 여러분들 예를 들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의 모음이 탈락되면서 남은 자음이 그대로 이 다음 음절의 자음과 결합이 돼버리는 것. 그래서 시옷, 니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에서 어두의 자음을 허락하지 않는 운문상의 특징이 있어서 이 불안정한 자음구는 얼마 안 돼서 얘들이 다 뭐로? 된소리로 바뀌어져 버렸다. 된소리로. 그래서 자음구를 형성하는 방법이 여기 여러분들 제시되어 있어요. 보살이죠. 바살. 그런데 이제 모음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이 뒤 아래아가 떨어져 나가나요? 이 첫 번째 아래아가 떨어져 나가나요? 아래아의 소실 1단계, 2단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걸 여기다 때려 붙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이 개념 그대로 봐보세요, 여러분. 두 개 음절이 있는데 두 개 음절이 있는데 모음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결합시켜 버리는 것. 쌀. 그래서 나중에 얘가 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는데요. 얘는 발음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얘가 지금 비읍과 시옷이 결합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로 어떻게 샬 이렇게 발음하나요? 아니면 비읍과 시옷 얘들 자음 두 개가 발음이 되나요? 저 이거 궁금해요. 벌써 답 여러분들이 드렸거든요. 뭐죠? 아까 이 산하에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은 하나의 경음으로서 실현이 되지만 시옷 니은은 시옷도 니은도 두 개 발음이 다 됐을 것으로 바라본다. 그건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자, 얘들은 서로 다른 음절에 해당이 돼요. 다른 음절인데 모음이 탈락되면서 바로 이어지는 자음에 결합이 돼 있어요. 불안정하게 결합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불안정하든 안정되든 간에 자, 이 비읍도 시읍도 발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재밌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두자음구는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죠. 나중에 된소리화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유기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거의 다 된소리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일부 유기음화가 이루어져요. 자, 비읍계, 비읍시옷계는 근대구에서 거의 다 된소리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유기음화. 자, 어두자음군 중 일부 비읍, 디귿, 비읍지읒 등은 유기음화가 돼서 자, 비읍, 디귿, 자, 티읕, 비읍, 지읒, 치읒 이런 식으로 유기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오우 머리 아프다. 여기까지 이건 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넘어가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은 문제 정말 좋아요. 정말 매력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 다음은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초성 비읍계 합영병서에 대해 탐구하고 수집한 자료이다. 주어진 단서로 가와 나를 탐구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비읍계 합영병서가 어떤 소리로 표기하였는지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이 문제가 출제되기 전에 한국외대 앞에 3층에 후주라는 맥주집이 있어요. 항상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남성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방부에 교수를 하고 있는 그 친구 뭐 이런 친구들하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맥주를 마셨는데 거기에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봤어요. 하긴 가명 쓰니까 어떤 여편네가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여편네하고 그 술집에서 후주라는 술집에서 어마어마하게 부딪혔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출제되기 전이에요. 출제되기 전인데 그 당시에 남성훈 선생님의 수업에서 이걸 다루었어요. 우리 할배가 이걸 다루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은 뭐냐. 자, 함기죠. 얘가 지금 함귀가 됐나요? 그래서 함기가 되는 이렇게 바뀌어진 그러니까 니은이 미음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도 여러분 자료만 분석하면 학교 문법에 대한 개념만 머릿속에 딱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씨 노량진에 제가 넣어줬는데 소개시켜줘가지고
권씨라는 그 옆에 내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저는 이걸 논리적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그 뭐 석사과정인가 걔한테 되게 답답하니까 저 여자한테 네가 설명해라 뭐 이러고 있고 이랬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학교문법의 개념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한다는 거죠. 음운 변동이라는 것은 A 형태소와 B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국물, 얘가 우리는 국물로 발음하죠. 이 기억이 이응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평파음만 혼자 돼요. 평파음만 혼자 되고 평파음을 제외하고는 다 어떤 형태에서의 음소가 존재해야만 변동이 일어나요. 이건 지식도 아니고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억이 이응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건드려줘야 된다는 것. 누군가 쿡쿡쿡 찔러줘야 이응이 되는 거지, 지 혼자 나 혼자 붕이 될 거야, 이건 우리 국어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국어에, 우리 발음에는, 자, 우리 한국어에는 얘에게 영향을 주는 애는 당연히 음운변동. 음운변동 개념 다시 한번. 자, 선행 형태소, 후행 형태소가 자 결합하여 뭐죠? 선행 형태에서의 끝 자음과 후행 형태에서의 첫 자음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당연히 선행 형태에서 단독으로, 선행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혼자 있으니까. 형태에서 단독일 때 일어나는데 그건 평파르마만.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언제나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선행 형태에서 후행 형태에서의 자 끝 자음과 첫 자음이 만나야, 얘들이 서로 영향을 주어야만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의 문제예요. 지식도 아니고. 그렇다면 얘를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애는 뒤에 있는 얘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그래서 여러분 함기가 되는 것은 다른 건, 자, 중세 국어의 음운의 변동 현상을 몰라도 충분히 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실제 최근에 출제됐던 음운의 변동 문제 있죠. 자, 나중에 음운의 변동을 다루고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했더니 어떤 닭대가리 한 마리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지가 모르면 인정 못해요? 하여튼 별 잡스러운 것들도 다 선생이 되는데요, 오만 척것들 교원자격증 팔아쳐먹으니까 아이 새끼라, 어떻게 하면 교원자격증을 마구잡이로 팔아쳐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냥 뿌려대니까 우리 국어교원자격증이 가장 헐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면 반성을 해야지,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한테 참.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러면 현대국어를 가지고, 현대국어의 간단한 음운의 변동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자, 이 국물이라는 얘 하나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죠. 그럼 여러분 니은이 미음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자, 지식이 아니라 상식을 끄집어냅시다. 얘가 영향을 주는 애는 제일 먼저 만나는 애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비읍이죠. 그러면 분명히 비읍이 이은에 영향을 줘서 미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음하니 유음하니 뭐니 음운 변동의 용어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런 상식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만 가지고도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현대 국어에 일어나는 비음화가 중세 국어에는 일어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건데요. 자,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나요? 유음화는 좀 늦게 일어났죠. 15세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그리고 이제 좀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가 완벽하게 영어, 15세기는 영어였는데 현대에서는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음운 체계가 변하는 것, 그래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들은 자, 뭐죠? 비음화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나죠. 평파음화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가 떠오르나요? 현대국어에서 이야, 니은을 미음으로 바꿔주는 건 뭐, 자, 떠오르죠, 여러분? 그쵸? 교체 현상 중에 하나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은이 미음이 되는 건, 니은이 미음으로 되는 변화는 니은이 뒤에 오는 비읍에 동화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니은이 뒤에 오는 비읍에 동화된 결과로서 이는 아까 여러분들 질문했던 것, 뒤에 비읍이 발음이 되냐 되지 않냐. 뒤에 비읍이. 자, 니은이 미음으로 동화된 결과는 당연히 뒤에 있는 비읍의 니은이 동화된 결과입니다. 니은과 비읍이 만나서 미음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자, 중요한 것은 이 비읍이 발음이 그러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까?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까? 어두자음의 비읍은 당연히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발음이 되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 이 애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읍이 발음이 되었기 때문에, 자, 뭐죠? 이 니은이 비읍에 동화되어 미음으로 실현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읍이, 자, 실제 발음이 되었기 때문에 니은이 영향 관계, 즉 비읍에 동화되어 그 결과로서 미음으로 실현됐다는 말이에요. 그건 간단하게 논리적이죠. 자, 단어 형성상의 특이점은 뭐냐? 나 가지고 설명해 보자. 단어 형성상의 특이점. 이 복합어들이 나타나는 비읍은, 나에 나타나는 비읍은 쌀, 그 다음에 시, 자, 뜨다, 쓸다가 되는데요. 얘들의 고형이 다 뭐예요, 여러분? 고형이 맵쌀. 자, 여기다 판서할게요. 맵쌀, 좁쌀, 벽시. 얘네들이란 말이죠. 휩쓸다도 쓸다.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자, 뭡니까? 칠판에 판서한 것들이, 즉 어두자음 비읍이 선행어의 받침으로, 자,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쌀. 그런데 선행어가 뭐죠? 맵쌀입니다. 좁쌀, 맵쌀. 아하, 어두자음군의 비읍이 선행어로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살아남은 것으로, 선행어의 받침으로 살아남은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 또한 비읍계 합용병서 비읍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답은 떨어지죠? 초성 비읍계 합용병서는 무엇을 표기한 거다? 이중자음을 표기한 거다. 자음이 이중자음 또는 어두자음군을 표기한 것이다 해도 전혀 상관은 되지 않습니다. 자, 어두자음군을 표기한 것이다. 진짜 재밌는 문제죠, 여러분. 이중자음 또는 어두자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절, 초성, 어두자음군의 개념 등을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운의 변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의 변동에서 교체, 첨가, 탈락, 축약 등등이 있는데 음운의 교체에서 평파음과 비음과 경음과 몸조와 반모음과 기역, 약화를 먼저 다루도록 하고요. 자, 얘들은 15세기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후반에, 뒤에 일어났죠. 그래서 얘네들부터 먼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음운의 변동 다음 시간 다루도록 하죠.